네, 안녕하세요. 김우탁입니다. 이번에는 요 4대 보험법 이제 105번째 강의로요. 올해 출제됐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냥 약자로 산재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텍스트에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유족급여에 대한 문제였는데, 일단 수험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요. 그 산재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이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왜냐면 이 지문이 지금 그 4개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OX 문제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지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옳지 않은 것은 골랐지만 뭐 그냥 일단 OX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유족 보상 연금액, 보통 요거를 실무상 유족 급여라고 하는데, 이 노무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유족 급여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 민사라고 하게 되면 과실상계도 있고 노동력 상실률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 그 다음에 복리로 할인하는 그 라이프니치 계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 산재보험법은 이 정률 보상이라고 그래서 신속한 무과실 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을 보시면 유족 보상 연금액은 기본 금액과 가상 금액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 기본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가상 금액이 200만 원이면 곱하면 2억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수험적인 측면에서는 시험장에서 잘못 보면 그래, 기본 금액과 가상 금액 두 가지가 있지 하고, 이 곱한 게 사실은 더한 금액인데 이 곱한 거에 어떤 그 시선이 가지 않고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곱한 금액은 일단 그 어떤 정답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옳지 않은 것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가가 없는 3, 4, 5번은 일단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개를 제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 기초 연액이라고 있는데, 요때 연은 해년자고요.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 발생일, 즉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유족급여라고 하면은 이제 산업재해로 이제 뭐 나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총 받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니까 89일에서 92일이 돼요. 그 평균 임금에 오리지널 365일을 곱해서 얻은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답이 되는 거니까 일단 답은 나가 없는 일단은 2번이에요. 자, 그럼 다에 대한 지문을 보시게 되면 유족보상 연금액상 기본 금액은,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나에서 서술한 급여 기초 연액의 100분의 47입니다. 사실 왜 47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보다는 살짝 아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걸 기억할 때는요, 그 이제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는 100분의 47, 결과적으로 47%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50%보다는 조금 작죠. 한 3%포인트 정도 작은데, 이게 결국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할인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 할인율 자체가 3%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 것도 47이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족보상 연금액상 가상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그 한도를 이제 그 20%를 한다라는 설명인데, 요거는 맞아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산재법 여기 보시면 법의 별표 3에 유족급여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약간 수험 강의를 위해서 혹은 유튜브 강의를 위해서 살짝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보상 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상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급여 기초 연액 평균임금의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 이것도 설명드렸죠.
자, 근데 이제 가산 금액을 보시게 되면요. 가산 금액을 보시게 되면 여기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장 1인당이에요. 1인당 지금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20%를 넘을 때는 20%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는 한도가 20%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게 공인노무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20세 미만으로 알고 계시는데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이 있으면 그 돌아가신 분의 그 평균 임금의 47%는 기본으로 보장을 해주시고 자녀가 25세 미만일 때는 1인당 5%포인트씩 가산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25세 이상이 됐을 때는 그 5%포인트가 이제 삭제가 되면서 최대한 나중에 배우자에 대해서 47%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이제 60세 이상인 자도 5%라는 그 값어치를 더해주게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손자녀가 있을 때는 그때는 19세 미만이고요. 형제 자매일 때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가 있을 때는 5%포인트를 더해주는데 그 한도는 20%가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유족보상 일시금을 환산을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이 평균 임금에 아까 365일 이렇게 돼 있는데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사유일 때 그렇고요. 이거는 사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이 1300일분의 금액을 계산할 때 더 훨씬 많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험적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가하고 다는 이 곱한 게 아니라 더한 거고 45%가 아니라 47%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